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 벌써 또 주말이 밝았습니다. 주말 또 행복하게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소중한 시간에 제 영상 봐주심에 대단히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천천히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은 제가 항상 시기에 대한 확신은 없어도 기다림의 미학이라는, 왜 기다릴 수가 있냐, 가치에 대해 확신이 있기 때문에 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시기보다도 저희는 좀 더 가치에 집중하면서 언제 그 가치 반영이 될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XRP에 투자한다라는 것은 다음 문명에 크게 투자한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달드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도 이제 XRP 목표 수량을 거의 다 채워가고 있거든요. 제가 XRP 목표하는 수량이 약 10만 개 정도 되는데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XRP 이제 또 10만 개 정도 모으게 되면 또 제가 항상 언급드렸던 각 섹터별 대표하는 코인들에 조금씩 분산하면서 XRP를 이제 더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수익 구조와 멘탈 관리하기 위해서 더 힘을 쓸 것 같습니다. 자, 천천히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저 월렛 해킹 피해 규모가 굉장히 크게 나왔어요. 60만 달러까지 올라오면서 지금 이제 업데이트 버전을 배포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제 계속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암호화폐에 대한 시장 파이가 점점 커질 것이잖아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신데 어떻게 안전하게 보관하느냐가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구독자님들 나노 레저라든지 디센트 월렛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그런 개인 지갑들을 활용하고 계신데, 제가 항상 언급을 드렸죠. 물론 굉장히 안전한 거 맞지만 해킹 사례가 정말 간혹 가다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100명 정도 구독자분 계시면 한두 분 정도는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냥 진짜 밥 먹고 왔는데 해킹 당했다, 이러신 분들도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런 경각심을 좀 가져주시고, 구매를 할 때는 유튜버 통해서 사는 게 아니라 공식 사이트 가서 오피셜한 절차를 거쳐서 구매하시길 바라겠고요. 해외 거래소는 웬만하면 조금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우리나라에 있는 닥사 거래소죠. 그 중에서도 업비트라든지 빗썸에 조금 더 집중적으로 지금 마이그레이션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여러분들도 참고적으로 좀 보시고, 항상 이런 개인 지갑 물론 안전하지만 주기적으로 본인의 자산이 안전하게 잘 보관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니모닉 기반의 그 암호 구문도 사진 찍어두는 게 아니라 직접 노트라든지 포스트잇에 써서 보관을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죠. 디지털 화폐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변화예요. 이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우리는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내 자산이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거래소라든지 지갑을 찾아서 항상 보안에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전 비트맥스 CEO이자 굉장히 예언가라고 불릴 수 있는 아서에이지가 이런 얘기하죠. 지금 비트코인을 사지 않으면 변명할 이유가 없다. 그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100만 달러까지 간다라고. 시간이 더 지나게 된다면 암호화폐 시장은 팽창할 것이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10억 이상 갈 건데 지금 사지 않으면 변명할 여지가 없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역시나 1인당 비트코인 1개 정도씩은 우리가 만들어 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 또한 비트코인 지금 아직까지 1개는 달성 못했지만 계속적으로 분할 매수를 통해서 수량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연준이 고금리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지금은 조금 더 고금리로 장기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계속적으로 연준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어떤 지표로서 시장을 흔들어 대는지, 그러면서 경기 침체가 언제 일어나면서 증시와 암호화폐 시장의 대폭락이 언제쯤 찾아올 수 있는지는 계속적인 트래킹을 통해서 우리가 추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 역시도 내년 2분기를 좀 집중적으로 보고 있죠. 일단 5월달에서 6월달 정도가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연기가 될 수도 있고 조금 더 빨라질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시장이 어떻게 변동성을 가져오고 어떤 이슈화를 만들어내는지를
천천히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얼마 전에 있었던 FOMC 회의에 금리 동결을 외쳤잖아요. 다음 FOMC 회의는 1월 말 1월 31일에 있거든요. 그때도 역시나 5.5% 계속적으로 유지하면서 금리를 동결할 스탠스가 벌써부터 현저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인 이런 지표들이라든지 상황들을 맞춰보면서 유출을 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드레스노드 차트를 통해서 자본 유입이 지금 계속적으로 되고 있는데 2021년 강세장과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나오고 있네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항상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 반감기 사이클에 굉장히 큰 전통적인 강세장 사이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번에도 역시 이전 반감기 사이클 강세장과 유사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우리는 내년 연말까지는 가져가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친리플 변호사 존 디튼이 내년에 비트코인 암호화폐가 상승할 수 있는 촉매 5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천천히 좀 짚고 넘어가 볼까요? 첫 번째는 역시 비트코인 반감기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승인이다. 이제 슬슬 많은 자산 운용사들이 비트코인 ETF에 대한 신청서를 수정하며 다시 제출하면서 시기의 저울질을 다지고 있는 부분이 나오고 있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나 비트코인 현물 ETF라는 하나의 지표가 큰 상승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는 연준의 금리 인하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는 금리 인하가 되면서 유동성이 불어와서 증시와 암호화폐 시장이 올라가기보다는 지금까지 고금리 시대를 굉장히 허덕이면서 버텨왔던 그 현물 경제가 그 기득권들이 개미들에게 물량을 던지면서 경기 침체, 경기 몰락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렸죠. 천천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번째는 업계와 SEC 간에 진행되고 있는 소송. 지금 리플사뿐만 아니라 바이낸스라든지 코인베이스라든지 등등 굉장히 많은 암호화폐 업계와의 법적 소송 또한 다뤄지고 있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나 우리가 지켜봐야 될 하나의 대목이지 않을까. 마지막은 선거의 해, 미국의 대선이 내년 11월에 있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지표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내년에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시장이 불장 사이클로 갈 수 있는 전통적인 해가 될 것이다 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역시나 미국 달러를 점점 버리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브릭스 나오면서 러시아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2억 6,500만 달러 규모의 석유 거래에서 이제 미국 달러를 쓰지 않는다. 참 미국은 영악한 것 같아요. 이 시나리오 역시 미국이 러시아를 스위프트망에 배제하고 브릭스의 힘을 키우면서 미국 달러의 헤게머니를 점점 깨트리고 있는 것 또한 그들의 시나리오 속이라는 것 여러분들 잘 인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리플의 공식 홈페이지에 오랜만에 새로운 인사이트가 달렸고요.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의 신비화라는 그런 주제로 나오고 있는데요. 잠깐 읽고 갈까요? 센트럴 뱅킹 디지털 커런시, 바로 CBDC죠. 금융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으면서 전통적인 명목 확패와 디지털 영역 사이의 획기적인 교차점을 제공하고 있다. 이런 광범위한 시리즈의 첫 번째 기사에서는 CBDC의 세계를 탐구하며 CBDC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왜 CBDC가 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에 리플사가 굉장히 중점적으로 들어간 부분 잘 알고 계시죠?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CBDC란 무엇일까요? 이런 부분에 한 번 더 복습하고 가자면 CBDC는 이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돈, 그런 지폐 같은 돈이 아닌 토큰화된 은행의 화폐라고 말씀을 드렸죠.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와 같은 암호화폐와 동등한 주권 화폐이다 라는 부분에 점점 우리가 맞닥뜨려야 되는 디지털 경제로 가고 있는 큰 하나의 화폐 혁명으로 작용한다 말씀드렸고요. CBDC는 널리 사용되는 분산 원장 기술인 블록체인의 보안 그리고 액세스의 이점을 활용한다. 따라서 CBDC는 더욱 탄력적인 결제 인프라를 제공하고요. 거래 비용을 절감하면서 이 부분에 역시나 도매용 CBDC에 이동해서 코인에 이동해서 XRP를 브릿지 통화로 사용하면서 노스트로 포스트로 예치금 계좌가 없어지며 굉장히 큰 수수료도 절감할 수 있는 거래 비용의 절감, 리플의 XRP 레저상의 거래 혁신으로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데이터 조정을 촉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치의 이동을 시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CBDC는 국가의 중앙은행에 의해 발행되면서 관리되고
소유자와 기업 모두가 지불 그리고 가치 매체 등으로 사용된다. 종이화폐 교환을 나타내는 전자거래인 전통적인 디지털 결제와는 달리 CBDC 법정 화폐 자체의 디지털 기본 형태이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돈의 형태가 바뀌어지는 부분, USDT와 서클이 이루는 USDC 스테이블 코인도 나오면서 점점 미국과 중국의 기득권이 장악하고 있는 그림 또한 그려지고 있죠. 그런 부분에 우리가 잘 알고 계셔 주셔야 되는 것, CBDC에 대한 리플사의 기여, 리플사의 CBDC 플랫폼이 없으면 이 디지털 세상으로 갈 수 있는 하나의 큰 지표인 CBDC를 구현할 수 없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없으면 안 되는 대체 불가능한 섹터가 바로 리플사이며 XRP 레저 생태계이며 그 브릿지 통화 역시 XRP밖에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미 리플사는 팔라우라든지 부탄, 몬테네그로, 홍콩 등등 굉장히 많은 국가 단위와 손잡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 목적 또는 소매라고 불리는 이 도매용과 소매용으로 나눠가지고 조금 더 역할을 세분화했다. 안정성을 가져간다라는 부분에 XRP와 XLM, 스텔라 루멘까지 역시 뿌리가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반드시 알고 계셔주시고 그의 일환으로 전문가는 XRP 리플과 스텔라 루멘이 경쟁 기술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당연하죠. 제드 맥케일럽 역시 리플과 뿌리가 같고요. 도매용과 소매용을 나누는 하나의 역할, 활용성이 다를 뿐이지 경쟁 기술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점점 BIS에서도 CBDC에 대해서 완전히 받아들이면서 안정성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더 높은 아키텍처를 통해 높은 수준의 기술을 요구하고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점점 BIS뿐만 아니라 IMF, 세계은행 등등의 그런 국제기구들이 디지털 세상으로 가고 있는 포문을 열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SEC의 위원장이죠. 게리 겐슬러는 이제 슬슬 태세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자산 운용사들의 ETF 신청서에 대해서 점점 새롭게 받아들이고 신중함을 기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이제 슬슬 막바지 단계에 도래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또 발키리가 새롭게 ETF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면서 계속적으로 시기의 저유질이 나오고 있는데 블랙록을 비롯한 그 많은 자산 운용사들 한 번에 승인될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림에 있어서 역시나 그들 역시 수정안을 다시 한 번씩 제출하는 그런 보여주기식 행동을 계속적으로 연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XRP의 가격적인 부분에서 올타임 하이 사상 최고치인 약 5,000원 정도 되는 그 3.84달러는 언제 회복이 될까요? 굉장히 많은 분석과 예언이 나오고 있는데 6년 대칭 삼각형 패턴에 가까워졌다라고 하면서 내년 1월달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그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RSI와 저항 수준은 1월 돌파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시사하고 있네요. 가격적인 퍼포먼스도 우리가 한번 기다려볼 수 있겠지만 가격보다는 가치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현명한 투자자분들 되셨으면 좋겠고요. 한 번 더 나아가 XRP는 암호화폐 역사상 가장 큰 황소 깃발을 형성한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포텐셜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 역시도 참고만 해주시면서 계속적으로 우리는 펀더멘탈에 대한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에 대한 공부를 수반해 주셔라 말씀드리고 넘어갈 거고요. 마지막으로 포브스는 또 이런 얘기도 하네요. XRP의 가격이 6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 지금 들으면 정말 먼 미래의 얘기 같고 비현실적인 얘기로 들릴 수 있겠지만 왜 그 세계적으로 저명한 포브스지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우리가 XRP에 대한 가치와 유틸리티에 대해서 확신한다면 시간을 들이는 것은 식은 죽 먹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 좀 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